안녕하십니까. 자, 형사법이래. 형법 강의하는 신현식 변호사입니다. 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어제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간단하게 해설해 드렸는데 오늘은 에듀윌에서 정식으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총평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25년 국가직 형법 일단 총평을 해드리면 어제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난이도는 일단 여러분이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원래는 이제 중이라고 생각을 했죠. 중간 정도. 근데 이제 100점 맞기 어렵더라.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중상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건 아니고 100점을 많이 맞았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그래가지고 중하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중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시험이 쉬웠다고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도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시험 보니까 100점이 많아. 작년에는 100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0점이 쉬운 난이도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 이제 100점이 많은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한 두 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두 문제 때문에 이제 100점을 못 맞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고 저 혼자 100점을 맞았죠. 그죠? 근데 올해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00점을 많이 맞으셨더라고. 그게 이제 올해 시험과 작년 시험의 차이다. 그 다음에 특징. 제가 어제 이제 문제를 바로 이제 어제는 이제 시험장에 제가 안 갔으니까 작년에는 가서 받고 올해는 이제 학생들한테 바로 사진 찍어서 받았는데 문제를 풀 때 받은 느낌 이걸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최신 판례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작년에 국가직도 한 4-5개, 올해도 한 5개 정도 나온 것 같아. 지문으로 따지면.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는다. 경찰 얼마 전에 했던 경찰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야? 원래 이제 형총 여기가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이론 문제가 거의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시험을 봤을 거고 100점이 좀 쉬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작년하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작년하고 이제 차이가 작년에는 한 두 문제 좀 어렵다고 했잖아. 이게 형각에 되게 어렵고 중요한 범죄들이 있어요. 범죄들이. 근데 이게 안 나왔어. 충분히 어렵게 대하면 더 어려운 판례도 많고 중요한 판례도 많은데 그걸 출제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형총은 뭐 그렇다 치는데 형각 가면 되게 밍밍해요. 문제 푸는데 되게 밍밍해. 이렇게 뭐 화장실 간 건가 만 건가 싶을 정도로 밍밍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좀 100점이 더 쉽지 않았을까. 올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저는 이런 시험은 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원래 이제 형각에서도 되게 어려운 범죄를 재산죄나 이제 문서죄나 이런 데서 어렵게 많이 내거든. 근데 없더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심심했던. 그래서 이걸 보니까 출제자 의도가 뭐야? 절대 어렵게 낸 건 아니야. 어렵게 내고자 한 건 아니야.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문제가 쉽더라.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문이 좀 길었어요. 지문이 좀 길더라. 국가직 치고는 좀 지문이 길었어. 그럼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국가직은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엄청 힘들었을까 했더니 또 뭐 다른 뭐 국어 영어 이게 또 쉬웠더라고. 그래서 또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진 않고 작년에는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길었는데 그나마 다른 과목이 쉬워서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올해 시험도 여러분이 100점을 맞은 이유가 기출에 다 나온 거야. 기출에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모두 기출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00점 맞기 쉬웠죠. 근데 조금 어려웠다라고 한 건 뭐야? 왜냐면 자주 출제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10년치 기준으로 하면 5번 이상, 10번 가까이 나와야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 그런 것들보다 한 3번 미만? 그러니까 한 번 봤을까 말까 한 판례들을 많이 냈어. 다 기출은 됐지만. 예, 그래서 이런 그 잘 안 나오는 판례들까지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점수를 잘 받았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골치 아프게 된다. 왜 그러냐? 이 다음 것 때문에. 요거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요 다음 특징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올해 판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려웠을 만한 이유, 그게 뭐냐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처음 출제된 판례, 그 다음에 학설. 이 학설 무슨 학설이야? 배우 정범 이론이죠. 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학설들을 출제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게 가장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거의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뭐야? 찍을 수 있게 냈죠. 왜? 문제당 하나만 있어, 하나만. 그래서 요 문제하고 요 지문하고 같은 문제 있을 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건데, 여러분이 이 지문을 준비가 돼 있다면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00점 맞은 거야. 그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처음 출제된 판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학설이 뭐다? 문제당 하나. 그러니까 그거 뭐야? 그거 제끼고 나머지 거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100점 맞는데,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래서 다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어려운 건데, 어렵게 출제된 이유인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뭐야? 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뭐다? 문제당 하나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뭐야? 결국은 정답을 고르는 데는 불편함이,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쉬운 거죠. 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뭐야? 문제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제끼고 나머지 거 3개 풀면 정답 나오는 거 아니야. 객관식의 특징이잖아. 그죠? 소거법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그 100점이 없었어요. 정말로. 나랑 수강생 한 명 있었나? 한 명? 보통 이제 90점 아니면 95점 한두 개 틀렸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문제가 어려웠어. 내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실제로 두 문제가 어려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100점 맞긴 했는데 한 문제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어. 마지막까지. 나야 뭐 형법만 풀면 되니까. 그래서 다행히 맞췄는데. 예. 그러니까 두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작년에는 두 문제니까 한 지문 4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지문이 한 7개가 어려운데 만지면 안 되지. 지문이 한 7개가 어려운데 그 지문들이 뭐야? 7문제에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작년보다 100점이 훨씬 많더라. 작년에는 90점 이상이 많았는데 올해는 100점이 많더라. 이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정답은 쉽게 골라서 점수도 잘 받으신 것 같고, 어제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제 뭐 문자도 카페에 글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참 다행이죠. 그리고 다른 과목도 다 잘 봐서 다 붙으시길. 이미 이제 뭐 합격 확실하신 분도 있고 좀 애매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다들 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별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전자칠판을 쓰려고 여기 본사 왔단 말이야. 근데 전자칠판을 솔직히 사용한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적도 별로 없고 어리버리 하다가 방송사고 날 것 같아서 급하게 칠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문제를 띄우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이제 출력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쉬워가지고 금방 풀 수 있어요. 이번에 그 국가직은 정말로. 그래서 정답 뭐 어려운 문제 없기 때문에 정답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하고 각 지문의 뭐 해설
뭐 어제 라이브 방송 때 했으니까 제 유튜브 보고 하셔도 되고 뭐 이미 뭐 시험 끝났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예.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일단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번 보시면 자 1번은 2번 볼게요. 이것도 엄청 쉬웠죠. 보시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뭐야? 행위자 능력과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죠. 안 된다 틀렸죠. 개꿀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날라갔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2번에 보시면 요것도 3번 보시면 3번. 이게 이제 이것도 엄청 흔한 판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은 그냥 뭐 너무 쉽게 출제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3번 보시면 공사대금 받을 목적일 때 뭐 공사대금 안 주니까 갖다 쌓아놔. 그게 아니고 뭐야 원래 이제 일을 하려고 공사하려고 쌓아놨던 거를 뭐야 돈을 안 주니까 그걸 내버렸다. 이건 뭐다 돈 가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죠. 부작위 업무방해죄. 그래서 이거 된다. 이거 틀렸죠. 이것도 뭐 틀리면 이제 뭐 나랑 이런 거 정리 안 됐으면 시험 당일날 시험장 가지 말고 저랑 PC방을 가던가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랬죠. 시험장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 정도 레벨이야. 1번, 2번은. 자, 3번 보시고요. 자, 3번도 쉽죠. 3번도 쉽죠. 3번 보시면 정답. 자, 공모 공동정범에서 주도자, 주도적 참여자. 이거 제가 필기도 다 해드렸잖아. 이거는 뭐다?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 교사범도 마찬가지고 뭐야? 공모 공동정범의 주도자도 마찬가지고 공모관계 이탈되려면 뭐다? 자기가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이것도 쉽죠. 그다음에 4번. 4번은 4개 다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야 인과관계인데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게 아니고 뭐야?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 딱 때리고 이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놀라서 넘어졌다. 인과관계 당연히 인정된다. 이거 유명한 판례죠. 그다음에 2번.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그러면 뭐야? 이게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근데 뭐다? 나는 좌회전 위반을 했는데 뭐야? 뒤에서 그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뒤로 해서 칠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죠. 이때는 뭐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신뢰 원칙에서 이제 유명한 판례고 2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뭐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죠. 네. 그다음에 4번도 호텔 객실 감금하고 반항하고 있는데 대실 시간 연장 전화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하고 있을 때 탈출하다가 추락 사망했으면 탈출하다가 겁먹었다 이렇게 하면 뭐다? 그 사망에 대한 결과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맞죠? 네. 4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쉬워요. 문제들이. 자, 5번 보시면 1번. 자, 피해자 승낙인데 위법성 조각 사유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하고 철회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거는 너무 쉽죠.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내려면 뭐야? 소구표를 내야 이제 어려운 건데 쉽게 낸 거고. 자, 그다음에 2번. 자,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 조각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그 의사들이 뭐 그 설명 잘못해 가지고 뭐 자궁 적출하고 막 그런 판례 있잖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밍크 45마리 내 거야 하고 가져갔는데 뭐야? 그 다음에 봤더니 뭐야? 내 게 아니야. 허위로 밝혀졌어. 이때도 뭐다? 하자 있는 양해. 이거는 뭐다?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2번하고 달리 승낙과 달리. 그래서 이때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래서 절취행위가 아니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4번이 좀 그나마 조금 어려운 지문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1, 2, 3번이 쉽잖아. 그래서 뭐다? 답고르기는 쉽다. 이래서 이제 100점 나오는 거야. 자, 4번 보시면 자,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위조죄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 묻는 거냐? 일단 추정으로는 뭐다?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 추정 기대로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되게 이제 특이한 지문 낯선 지문이긴 한데 원래 이제 판례는 굉장히 익숙한 유명한 판례죠. 이게 뭐냐?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다? 인감증명서를 위조해가 위임장을 위조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야. 그래서 판례는 엄청 많이 봤을 텐데 이 지문이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수정 추정된다면 사무소 유죄 성립이 부정된다는데 그 판례에서 뭐다? 사무소 유죄가 성립했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다 보면 뭐야? 돌아가신 분 명의로 위임장 제출하면 교도소 갑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여러분 옆에 있는데 가보시면 다 써져 있어요. 그 판례잖아.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조금 낯설더라도 1, 2, 3번이 쉬웠기 때문에 정답은 찾기가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성착취물의 소지죄. 제가 소지죄 개념은 말 많이 했는데 이거 이제 범죄의 종류 계속범이다. 이거는 저도 잘 약간 유명한 판례는 아니잖아.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에서. 근데 넘어가면 돼. 모르면 넘어가. 그래서 2번은 계속범 쉽죠. 범위도피죄. 그 다음에 3번 일반교통방해죄도 계속범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들어가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고 유명한 거고. 그다음에 4번 보면 직무유기죄도 계속범이잖아. 안 하고 있으면 뭐야 불법 상태가 계속되니까 계속범이다. 그래서 뭐다 6번도 그 1번이 좀 낯설긴 한데 4번이 계속범인데 즉시범위로 했잖아. 이게 명확하잖아. 그래서 이제 답 고르기가 쉬웠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직무유기죄 계속범도 이제 유명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7번도 7번에 1번은 제가 얼마 전에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드린 것 같고 2번, 3번 뭐 다 쉽죠. 이건 뭐 솔직히 형법이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국가 과목이라면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2번, 3번 지문이죠. 이거는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야. 자, 봐봐. 정범 배우 정범 긍정설. 정범 배우 정범 이론이죠. 이게 뭐냐면 정범 뒤에 정범이 있을 수 있냐? 정범 뒤에 정범이 있는 게 뭐예요? 원래 간접 정범이죠. 간접 정범. 처벌되지 않는 사람 뒤에 이제 간접 정범 인정된다. 근데 간접 정범은 뭐야? 그 피이용자가 고의가 있고 범죄가 성립할 때도 뭐다? 처벌될 때도 간접 정범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학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변시나 그 사시 때 나오는 학설인데 원래는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한 10년 전, 10몇 년 전쯤에 이제 어떤 교수님 몇 분이 굉장히 이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사례집에 이제 다 들어간 거죠. 사례 풀 때. 근데 뭐 판례도 아니고요. 교수님들도 특정한 몇 분만 특이하신 분들만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론이 재밌어서 한 줄 쓰는 거지 이게 뭐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닌데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출제자가 변시 보고 왔나 봐.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제가 한 10년 만에 10년은 아니지 변시 강의 할 때 그때는 이제 사례 풀 때 했을 테니까 정말 오랜만에 반가웠던 학설이다. 근데 이거는 뭐다? 몰라도 풀 수 있죠. 1, 2, 3번. 그리고 이제 정범 배우 정범이론은 그러니까 가운데 피이용자가 정범이더라도 그 뒤에 있는 간접 정범,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 34조 1항 법조문은 뭐야? 중간에 피이용자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비판할 때 쓰는 근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몰라도 되고 1, 2, 3번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4번 이렇게 푸시면 됐다. 4번을 알고 푸는 놈은 로스쿨생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아무도 없었겠지. 그죠? 자,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건 점수를 어렵게 낸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예요. 알죠? 이런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100점이 많았죠. 근데 만약에 4번에다가 3번, 1, 2, 3번 중에 하나를 굉장히 어렵게 냈으면 뭐야?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다행히 그렇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번에 1번. 자, 이거 보시면 1번이 정답이잖아. 근데 행정법규에서 형법의 원칙, 고의범 처벌의 원칙이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맞는 말 아니야? 이것도 많이 나왔잖아, 기출. 뭐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근데 2번, 3번, 4번은 굉장히 어렵다. 그나마 어렵다. 어려운 질문이야. 1번이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것도 쉽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2번, 3번, 4번은 보통 그 여기 이제 옳은 건 나왔잖아요. 옳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답으로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야. 어렵게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어려운 지문에 속하죠. 근데 1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정답도 이것도 틀린 분이 거의 없어. 자, 그렇고. 그다음에 9번. 자, 보시면 이것도 뭐 3번, 1번 볼까? 1번. 자, 긴급 피난과 달리 과잉 피난은 피난 의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다 했는데 긴급 피난이나 과잉 피난 뭐야? 피난 의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상당성 그만 초과됐냐, 과잉이냐 아니냐 이거 차이니까 피난 의사는 둘 다 필요한 거죠.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는 상당한 이유 조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긴급피난 강의할 때 그랬지.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뭐다? 다 필요하다. 다 요건이다. 굳이 외울 필요 없다. 그게 뭐야 이거 된다. 풀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다 맞췄다. 맞죠? 된다니까. 긴급피난 다 요건이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이제 또 좀 어렵게 냈죠. 기억 니은만. 자, 보세요. 기억. 법정에 선사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럼 이제 위증죄가 될 것 같은데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했다. 그러면 뭐야? 철회됐으면 뭐다 이게 그 위증죄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다? 중지미수가 아니고 그냥 죄가 아예 안 돼. 그렇죠? 중지미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니은 갑이 자신의 범행 정력을 생각하며 가책을 느끼고 다른 공범자 을의 침입 사실을 알려 함께 체포한 사건이죠. 이게 중지미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중지미수가 인정된 게 하나는 뭐야?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강간죄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다? 함께 체포한 사건. 요거 배신자 쓰레기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요거 낸 거죠. 이거 중지미수죠. 요것도 이제 좀 어렵게 냈어. 원래는 이제 중지미수다 아니다 이게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사례형처럼 결론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갑 중지미수한 사람 뭐다? 감면하고 을은 뭐야? 중지미수를 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 뭐다? 장애미수잖아. 그러니까 뭐다? 감경할 수 있다죠. 장애미수니까. 그래서 그걸 틀리게 낸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나름 흔하지 않는 지문, 그 다음에 굉장히 심도 있는 지문을 만들어서 낸 거야. 근데 뭐야? 답고는 낸 지장이 없지. 왜? 디귿 니을이 너무 쉬워서. 자, 디귿 니을 볼게요. 자, 디귿 갑과 을이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로 끌고 간 후 을은 간음하고 그 다음에 갑이 강간하려고 했는데 A가 피해자가 사정을 하니까 강간을 하지 않았다. 불쌍해서 봐준 거죠. 그러니까 불쌍해서 봐줬으니까 게 중지미수냐? 그렇지 않다. 왜? 합동범은 뭐야? 공동정범은 같이 보기 때문에 공동정범 중에 한 명이 강간을 했잖아. 그럼 강간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수가 된다. 이건 많이 했죠. 예, 쉬운 거죠. 니을 중지범 예비음모의 중지범은 뭐야? 부정되죠. 이것도 쉽죠. 개 쉽죠. 디귿 니을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기역 니은은 졸라 어렵게 내놓고 디귿 니은을 졸라 쉽게 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졸라 쉬운 문제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지문만 몇 개 섞었으면 한 4문제 이상 틀리게 만들 수 있는데 지문을 그렇게 아름답게 황금 비율로 뭐야? 각 문제당 하나씩만 어딨냐? 없네. 문제당 하나씩만 어려운 지문을 해놨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11번에 1번 볼게. 자, 자동차 운전, 음주운전, 위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상해, 위험운전 치상죄죠. 그 다음에 재물손괴,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이건 뭐다? 뭐라고 했어? 상경이랬죠. 왜? 이거 있잖아. 이거 사고, 뱅이라 했죠. 그래서 사고 행위 이것 때문에 뭐다? 상경이다. 행위가 하나다. 정리해드렸죠. 꿀이지 뭐. 1번 정답 하고 넘어가면 되죠. 자, 12번. 나머지도 쉬워. 쉬우니까 안 볼게요. 자, 12번. 자, 12번에 4번 볼게요. 1, 2, 3번도 흔한 거였고 4번이 그나마 이제 좀 덜 흔한 건데 이것도 많이 나왔어. 자, 몰수 추진이 공소사실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어야 되죠. 관련성은 요건이야.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공소제기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 그럼 보다 몰수 추진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추진할 수 없다야. 없다. 알았어? 공소제기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뭐는 필요 없다? 유죄 판결 선고는 필요 없지만 공소제기는 필요하다. 관련성 필요하다. 검찰직에서 몰수 추진이 진짜 잘 나와요. 2년 전인가도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모르겠어. 엄청 잘 나와. 아무튼 그렇다. 이거 틀리면 반성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제 강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 틀렸더라고.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데 반성하세요. 반성. 알지? 이런 거 틀리면 어떡해? 창피하게. 자, 13번. 1번 보시면 기대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것도 나름 어려운 거야. 자, 보시면 기대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한 적용하는 견해. 이게 무슨 견해지?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들어본 거야. 이런 학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모르잖아? 근데 학설 내용을 줬지. 그러니까 뭐야? 그 학설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16조 금지의 착오를 적용시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야? 16조에 따라서 뭐다? 책임이 조각되고 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뭐야? 그 적용 안 되니까 뭐야? 기수범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죠?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낯서니까 처음 보는 학생이니까 좀 쫄았겠지만 바로 또 우리에게는 뭐야? 2번이 있죠. 겁나 쉬운. 보세요. 자,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 일관되게 부인했는데 유죄 판결 확정되고 공범 사건에서 뭐다? 범행을 부인하면 기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된다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초딩도 아는 판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3번은 겁나 쉬운 문제가 된 거죠.
그다음에 14번 보시면 14번에 1번은 지입차주 할부 판매. 제가 이거 나온다고 했죠. 경찰 시험에 나오고 승진 시험에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한 3번 나온 것 같아. 그죠? 2번인가? 자, 아무튼 이것도 제가 재판 강의 때 무조건 나온다고 한 것 중에 하나니까 다른 시험에 나와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할부 계약일 때, 할부 지입차일 때 대금 완납하지 않은 마다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타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건 됐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회사원이 재직 중에 영업 비밀을 유출, 무단 반출했다. 부당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그럼 뭐다? 유출 반출 시에 기수가 된다죠. 기수. 이것도 이제 유명한 거로 됐고 그다음에 3번, 4번도 뭐 재산 범죄긴 한데 워낙 유명한 거잖아요. 횡령죄 안 된다. 그다음에 4번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4번은 쉽지 않네. 근데 요것도 이제 기출이 됐어. 이게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요거야. 기출이 됐는데 자주 되지 않는 거죠.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고의를 보면 돼. 고의. 그래서 뭐야? 거기 보시면 재물을 영득할 의사를 못 입겠으니까 뭐야? 횡령의 의사만 있고 뭐야? 강제집행 면탈 의사는 없잖아. 그러니까 강진면죄가 당연히 안 되겠죠. 고의가 없으니까. 듣고 보니까 그게 쉽죠? 예, 이것도 설명했어요. 제가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나마 이제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15번하고 16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15번 경매 입찰 방해죄. 내가 뭘 했어? 재판 강의 때 경매죄 나온다고 했죠. 판례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게 많으니까 경매 방해죄를 한 문제로 묶어서 낼 수 있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나왔잖아. 나왔잖아.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2번, 3번은 재판 때 했죠. 우리 이제 이 판례 2번, 3번이 워낙 중요하고 아름다운 판례여서 경매방해죄가 나온다고 제가 예측을 한 거고 그래서 2번, 3번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4번. 자, 실질적인 단독 입찰을 경쟁 입찰인 거 가장했다. 이것도 경매방해죄 되죠. 그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입찰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시행하는 사람이 손해가 없어. 이익이야. 그래도 뭐다? 그건 보호법이기 아니잖아. 그래서 뭐다? 경매방해죄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기준이 아니다. 이것도 경매방해죄 흔한 판례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은 최신 판례, 4번은 흔한 기출. 그래서 이제 푸시면 되는 거고 1번이 조금 낯선 지문이야. 좀 낯선 지문 보시면 그래서 이제 2, 3, 4번이 이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건 쉬운데 1번 보시면 입찰 절차뿐만 아니라 공적 사적 경제 주체의 임의적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 거의 계약이 뭐냐? 여기서는 분양 계약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 경쟁을 해야 하는 행위가 있을 때 입찰 방해죄가 처벌할 수 없다죠. 왜? 계약은 입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선 지문인데 흔한 판례 뭐냐면 한국토지공사가 중고차 매매 단지를 뭐 분양했다 있잖아. 그 판례요. 그 판례의 법리죠. 그래서 분양 계약은 뭐다? 경매방해죄, 입찰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 판례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여러분 좀 낯설었을까? 1번이 좀 낯설고 2번, 3번도 최판을 잘 이해 못했다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5번이 그나마 또 틀린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16번 봅시다. 16번은 자, 기억, 범인임을 자체하고 허위 진술. 이게 이제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수표를 송금하지 않았어. 뭐 송금 안 했으니까 뭐야? 도피 행위가 없는 거잖아. 은닉 행위가. 그래서 뭐다? 이거는 범인 은닉 행위가 은닉죄가 안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예비 정도에 된다는 거지. 예비. 그다음에 디귿. 기소 중죄를 알면서 임대차 객찰이다. 이거는 유명하죠. 범인 도피죄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다음에 니을. 허무인의 진술,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했다. 그냥 단순한 허위 진술이다. 그러면 뭐다? 이거는 범인 도피죄가 안 된다. 그래서 기역 디귿.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제일 어려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그다음에 17번 보시면 자, 기억은 민사소송 허위 소송 제기죠. 그러면 허위 가처분, 허위 소송 제기는 뭐다? 위계 공지방 안 된다고 그랬죠. 법원에 대해서. 이건 유명한 거고 쉽죠. 그다음에 디귿, 니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야. 니은도 근데 기출 한 3번 됐어.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어려운데 연구 실적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거는 뭐다? 대학교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건데 이게 그나마 여러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뭐야? 문제 푸는 데는 또 쉽다. 왜? 디귿 니을이 너무 쉬워. 자, 보시면 변호사 갑이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안 돼. 일반인은 안 되는데 변호사는 몰래 가정이 된 거였죠. 이게. 그다음에 집사 변호사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된다. 니을. 수사기관의 착오, 증거 조작 되죠? 그다음 충실수사 되죠? 업무방해죄, 위계공직방 할 때 이제 따지는 거 충실수사, 충실한 심사가 있음에도 발견 못했다 이러면 뭐다? 위계가 원인이니까 방해죄가 성립한다. 디귿 니을이 쉽잖아. 그래서 디귿 니을 정답. 다음 18번에 3번 보시면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을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가져갔다. 동업자금이니까 뭐야? 동업재산이고 공동소유니까 합유. 공동소유니까 타인소유죠. 공동소유니까 타인소유. 그 다음에 점유는 뭐야? A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A점유지. 타인점유죠. 타인소유, 타인소유, 타인점유. 타소, 타점. 그러니까 뭐다? 본방죄가 아니고 권리방해죄가 아니고 뭐다? 절도죄가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또 기출문제 했죠. 다. 그다음 19번에 2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비밀침해죄의 그 유일한 판례가 있잖아. 한 3년 전에 이제 최신 판례 나온 건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알아냈을 때 탐지죄가 된다는데 비밀 장치가 안 돼 있으면 뭐다? 죄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최신 판례 그 3년 전 판례에서도 뭐야? 노트북도 안 잠가나 아이디도 비번 설정 없어. 그래서 뭐야? 다 오픈돼 있으니까 뭐다?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래서 그 판례만 알고 있으면 19번도 쉬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요거 이제 또 골 때리는 거죠. 자, 보시면 자 1번 볼게요. 1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서 더 무겁게 있냐 없냐인데 더 무겁게가 있으면 상경이고 없으면 뭐야? 특별관계인 결과범이죠. 근데 더 무겁게 하는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상경이 아니고 특별관계인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틀렸죠? 이것도 유명한 거고 1번은. 자, 다음에 2번 두 번째 줄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하고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 동치성이 있어야 돼야 한다. 다만 여기서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신의칙에도 인정되죠. 신의칙이 안 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은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가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무라고 했는데 기준이 뭐다? 평균이다. 평균이 뭐야? 근데 그 피고인과 같은 업무,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안 됐지.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는. 근데 여기는 뭐다? 어딨어? 의사가 아닌 평균이잖아. 이거는 기준이 아니다. 의사인 평균이냐, 의사 평균인, 평균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것도 뭐 많이 기출됐고 조심하라고 했던 거죠. 제가 문제 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틀렸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3번 보세요. 황색 실선. 식쌤이 뭐야? 이번에 최신 판례 강의할 때 백색 실선은 내가 알려줬지. 왜냐면 이게 변신가? 이 최신 판례인데 1월 달에 시험에 나왔어. 최근에.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세요. 판례집에 놓고 이제 강의도 해줬단 말이야. 백색 실선, 백색 실선 막 이렇게 해줬는데 뭐야? 황색 실선이야. 황색 실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 이거 뭐냐면 나도 모르는 판례야. 근데 뭐다? 세 개가 맞으니까 세 개가 제껴지니까 뭐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세 개가 틀리니까. 그래서 3번 같은 판례는 알고 있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이런 거는 공부하면 안 돼. 알고 있으면 반성하세요. 이런 거는 몰라야 돼. 정상이야. 알지?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변시 때 이제 교통형법, 특별형법 공부할 때 나오는 판례인데 공무원 시험에는 나온 적도 없고 저도 몰랐던 판례예요. 몰라도 이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지. 여기 하시면 되고 이 판례를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 황색 실선에 따라 중앙선에 설치된 도로 어느 구역 좌회전 유턴이 허용됐다. 이게 뭐다? 그러니까 신호를 지켜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점. 중앙선이 백색 점선이니까 좌회전 된다는 거잖아. 안전 표지에 따라. 이게 이제 핵심 단어죠. 안전 표지에 따라. 그러니까 안전 표지를 지켜서 안전 표지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알아서 어디다 쓸 거야? 몰라도 돼요. 알죠? 이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안내 표지, 안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 유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3번은 모르는 게 정상이다. 알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판례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카페에 글 좀 남겨줘요.
어떤 놈인가 궁금하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내가 뭐 그 지문을 선별해서 이제 풀기도 했지만 문제가 좀 쉬워요. 문제를 다시 봐도 쉬워. 고민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원래 이제 문제 풀고 다시 이제 강의 준비하려고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려고 풀면 시간이 그래도 좀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얼마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정말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도 뭐 어려워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혹시 뭐 다른 부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라이브 방송 해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 글이랑 문자를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뭐 시험이 쉬웠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고득점을 하셔가지고 이제 잘 봤다는 말이 많아서 그나마 이제 좀 기분이 좋은데 약간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빨리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화이팅! 합별합시다. 합별. 우리 이제 바하했으니까 합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